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구독자 드디어 500명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0명 돌파했을 때도 주말이었는데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저한테 이제 메일이 한 통 옵니다. 구독자 500명 모으느라 고생했다. 앞으로 더 응원해 줄 테니까 잘해봐라. 뭐 이런 메일이 이 유튜브 본사에서 올 겁니다. 그러면 100, 구독자 100명이었을 때 제가 올린 매물이 일산 아파트 가격 오를 일만 남았다. 일단 해서 그거를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시청 시간도 1위고 1위로 바뀌었어요. 1위 순서가 제 동영상 뭐 열 몇 개 남짓된 부동산 관련된 동영상 중에서 지금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었을 때 노출 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하고 계신 뭐 50대 60대 여러분들도 동영상 첫 번째 제일 처음 했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노출을 많이 시켜준대요. 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잘봐라 뭐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구독자 100명이 들었을 때 저처럼 잘 기획했다가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명 이제 제 차례죠. 월요일 제 차례입니다. 500명 달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구독자 그렇게 1000명, 10,000명 순서가 이제 차면 그때 올린 동영상을 확 노출수를 많게 해줘서 구독자가 더 많이 늘고 시청 시간이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는 우연히 제가 그 집에 이 안경입니다. 안경 바뀌었죠, 그죠?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50대 후반인데 안경이 있어서 안경을 이제 해야겠다 하고 안경점에 아까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에 안경, 그 까만 뿔테 안경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쓰고 다니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보통 사람들은 노안이 되면 더 시력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회춘하고 있습니다. 다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구독자 드디어 500명 넘고 또 제 시력도 좋아져서 안경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한 몇 개월 쓰다가 그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 도수를 더 내려야 되니까 몇 개월 뒤에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안경 바꿔서 도수 내려서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느꼈어요. 이 안경을 쓰고 아까 안경점에서 딱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라식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두 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타짜에서 유명한 배우였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오늘은 일산 아파트가 묻고 더블로 가입니다. 더블까지 가겠냐고요?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더블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그 요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손님이 와서 끊겼는데 부정적이 해제된 거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개투를 하는데 그 단적인 사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적인 사례로 제가 지금 요즘 수십 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 2주 동안에. 그런데 7명 얼굴도 못 보고 거래했습니다. 대전, 수원, 인천 뭐 이렇게 쭉 해서 서울도 있었고 7명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투기라고 합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이건 아파트 투자입니다. 연봉을 벌 수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가 예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1.25. 그래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들었죠? 1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사실 뭐 10만 원 안 됩니다. 그것도 세금 내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1년, 2년 넣어놓으면 얼마? 240만 원. 거기서 세금 떼면 100 얼마 받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32평, 37평 이 5단지 아파트를 개투를 해놓으면 2년 뒤에 240만 원 번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이 아파트가 240만 원 오를까요? 240만 원만 오를까요? 요 며칠 사이에 수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게 투기 조장한다고 할 텐데 어쨌든 전 그래도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에 갈 돈이 다 이 부동산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손님이 와서 이제 끊겼는데, 심리 그때 뭐 각종 규제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냥 살짝 예만 들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개입해서 강제로 개입해서 야 분양가 너 얼마 여기까지만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뭐 1km인가 그 이내에 있는 지역의 분양가 그 값을 받아라요, 그죠?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뭐 낮은 평수 뭐 20평대 아파트도 지금 6억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분양가가. 그런데 1년 이내의 가격으로 받으라고 그대로 6억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얼마가 되어 있죠? 8억, 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3억이 뛰었는데 너 그냥 6억에 분양해. 그럼 완전 로또 분양이죠, 그죠? 받자마자 2, 3억이 뛰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2, 3억이 뛰는 거예요. 완전 로또 분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분양은 이제 앞으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분양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km 주변에 있는 분양된 아파트 이미 분양된 단지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3천, 4천, 뭐 5천 세대. 그런데 이 분양되는 이 재개발되어서 분양되는 이건 뭐 수백 세대도 있고 많아야 뭐 1, 2천 세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 넓은 이미 기존에 분양된 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냐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 많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요. 그럼 분양되는 이 아파트 가격이 6억에 분양이 됐지만 실제 분양되면 6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바로 8, 9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제한을 둔다고 해서 분양가 제한 지역에 사람들이 지금 쫄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막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쌩 난리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 분양받기 위해서 대기했었던 30대 그 대기자들이 그 청약 제한을,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뭐 부부 합산 연봉 6천이 넘으면 청약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부가 한 명당 3천이 연봉 3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제 청약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끌어올렸었고 아파트를 줍줍했었던 대표적인 세대들이 4, 5, 60대, 제 시청자들도 대부분 45세부터 60세 뭐 그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물론 연세 드신 제 또래 뭐 그 위에 좀 아래 뭐 이 분들이 많은데,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가장 많이 산 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30대입니다. 30대. 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청약 기다렸다가는 아파트를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연봉 3천이 넘으면 부합산 6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실거주 요건으로 이제 대출을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1위였습니다. 그 30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우상향 상승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뒤로 밀렸습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다시 심리로 돌아가서 각종 규제들, 분양가 상한제나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이면 10%, 3주택이면 30%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매 제한도 그렇습니다. 그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이처럼 부동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어떤 규제, 각종 규제를 만들면 만들수록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심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조금만 쉬고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도서관에 이제 조금 이따 가려고. 그런데 엄마가 슥 지나가면서 간식은 안 챙겨주고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려고 책 펴려다가 확 그냥 엎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반발 심리인 거죠. 너 컴퓨터 게임 그만해! 못하게 확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확 코드를 꼭 뽑아버립니다. 그럼 얘가 아싸 컴퓨터 게임 안 해서 아닙니다. 얘 조금 더 PC방 갑니다. PC방 갑니다. 가서 더 신나게 더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사람 심리는 규제하면 그 규제에 역행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심리 중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심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 변하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려고 잘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난 계속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계속 잘 살아왔단 말입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못 사냐면 어제 가격을 생각합니다. 어제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엄청 오를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제 가격을 생각해서 내일 가격은 잊어버리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심리 중에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 심리가 위험 부담 심리가 훨씬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부동산 일산에 있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특히 백마역 일산역에 있는 부동산을 아파트를 샀다가 1,000만 원이 떨어질 3,000만 원 오를 건 생각 안 하고 1,000만 원이 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안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삽니다. 영원히. 제가 보기엔 몇 개월 안 돼서 그 연봉이 우리 보통 일반 서민들이 버는 연봉이 남을 걸 전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위해서. 자,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심리예요. 저는 솔직하게 왜 친구 중에 보험한다는 친구가 연락 오면 부담되죠, 그죠? 솔직히 저도 부담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보험을 권하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다. 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가족,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처제한테 아파트 사라고 사라고 권해서 2채를 사서 지금 7천만 원 벌게 해줬겠습니까? 처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제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이건 진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불과 열흘 전이에요, 그죠? 불과 열흘 전에. 그랬더니 처제가 내 말을 믿고 또 집사람 말을 믿고 덜컥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27평짜리는 4천이 오르고 22평짜리는 3천이 올랐다. 산 가격에 벌써 지금 매도되는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호가가 아닙니다. 그 심정으로, 처제한테 권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도 꼭 저한테 안 사셔도 돼요. 저를 통해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된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사람이 요즘 피곤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 동영증이 지금 시간에도 제가 들여보냈는데 어쨌든 주변에 여러분하고 친한 부동산 많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부탁해서라도 사십시오. 꼭 사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일산은 계획 도시입니다. 모두 전부 다. 그래서 엄청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호수공원을 가는 산책길을 들었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차들이 안 다녀요. 이 산책공원이 단풍 너무 예뻐요. 겨울에 눈 쌓여 있으면 그 눈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산책하는 내내 기분 좋은 산책이 되는 거죠.
쾌적한 주거환경,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2개나 뽑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노밸리만 들어오면 자족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녹지 공간이 23%나 됩니다. 이런 도시 없습니다. 인구 밀도 수도권에서 신도시 최저입니다. 최저 인구 밀도. 그리고 또 수익이 꽤 높습니다. 꽤 높다는 것은 갈아타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소위 중산층들이 분당 다음으로 많습니다. 익산에 살기 좋은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주변에 임대주택 있으면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근데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전혀. 일산 동구 서구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주거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 참 많습니다. 여자들 쇼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스트레스 쇼핑으로 풀잖아요. 스타필드 한번 가보세요. 고향 스타필드. 거긴 길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맛집? 넘쳐납니다. 넘쳐나. 찜질방까지 있습니다. 찜질방까지. 그러니까 저녁 찬거리 사러 왔다가 찜질하고 가는 곳이 스타필드입니다. 원마운트 있습니다. 왜 원마운트인지 아십니까? 여름에 눈썰매를 탑니다. 겨울에 수영을 합니다. 원마운트. 일산이 산이 하나라는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원마운트입니다. 테마파크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호수공원이 있고 뉴코아 백화점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랜드백화점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백화점 많습니다. 차병원이 있고 일산병원이 있고 또 백병원이 있고 국립암센터가 있고 병원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동국대병원도 있구나. 병원이 엄청 많습니다. 맘 놓고 아프셔도 됩니다. 그 라페스타, 외돔 이런 또 여기 제가 가끔 가는 여기 애니골 화사랑에 있는 애니골. 제 세대는 대학 다닐 때 뭐 신촌역에서 화사랑 뭐 MT 왔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 애니골의 맛집이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맨날 골라 먹어도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집을.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제가 지난번 일산 아파트 값 오를 일만 남았다 1탄, 2탄, 3탄에서 했던 거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곡 역세권을 개발한다거나 대곡 역세권을 개발하면 대곡역이 좋아질까? 대곡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곡 역세권이 개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마역 이 5단지에 와서 삽니다. 한 정거장 차이니까 퇴근해서 한 정거장 오면 되니까 출퇴근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왜 거기 안 살까요? 입지 여건이 안 좋아서래요. 백화점 하나도 없죠. 쇼핑몰 하나도 없죠. 병원 하나도 없죠. 지금 허허벌판 논바닥에 논바닥. 학원 보낼 수가 없어요. 학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 백마 학원가로 오겠죠. 대곡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어디가 그 효과를 본다고요? 백마역 5단지, 4단지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촌마을까지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덱송마을 쪽 혜택을 보겠죠. 어쨌든 대곡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혜택은 백마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본다.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당연히 백마역에서 바로 김포공항 가서 여의도로 빠질 수 있는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백마역 주변에 5단지, 4단지, 3단지, 1단지, 2단지, 6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거 누차 얘기했습니다. GTX보다 더 좋습니다. GTX 개통됐을 때 아파트 오르는 그 가격보다 대곡 소사선이 1년 7개월 뒤에 개통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제가 요즘 예측하는 거 더러 맞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조정지역 해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10년 이내에 분양 안 됩니다. 설사 분양한다고 해도 다 분양 미달로 끝날 겁니다. 왜? 그 허허벌판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분양하면 여기는 재개발하겠죠, 그죠? 일산 이 일기 신도시는. 그 다음에 GTX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킨텍스에서 삼성역을 18분 만에 가니까 출퇴근 코엑스에 출퇴근하는 코엑스가 직장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강남에 이제 안 살아도 되니까 딱 나가면 공원 산책길이 없잖아요. 강남에는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만.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뭐 방송밸리, 요겁니다, 요거. K컬처밸리, 한류월, 뭐 그 다음에 킨텍스, 삼전시장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는데 2만 명이 넘는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 일산이 자족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2만 명. 그러면 직원이 2만 명 온다는 건 그 가족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죠. 근데 2만 명 직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2만 명 가구 수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오면 그 가족, 애들도 같이 오겠죠, 그죠? 부인은 두고 올까요? 같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오는 거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명만 오면 그냥 오피스텔만 거래되고 말겠죠, 그죠? 킨텍스 오피스텔만 거래되고 말겠죠. 근데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구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쫙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 인력 수요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차병원, 아까 좀 전에 차병원 의사분이신 것 같은데 27평 전세를 구하러 오신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직 직원을 다 안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필수 인원만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차병원에서도 인력 충원을 할 것이고, 국립암센터 아니면 일산병원에서도 서로 증축하고 있으니까 인력 충원을 하겠죠, 그죠? 그게 그러면 이 아파트 어디에 살 거냐? 일산 동구에 살겠죠, 그죠? 어디에 살 거냐? 백마마을, 강촌마을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상향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교육학군, 사교육학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안타깝게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진고하고 주역고. 그런데 이쪽에는 안국고, 풍동고, 세원고, 백마고, 백석고, 백신고, 저동고, 정발고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인문고등학교끼리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명문고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고등학교에서 골라서 보내는 학군이 좋은 이 일산 동구,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입니다. 그럼 사교육 학군은 여기 학원가잖아요, 학원가. 얼마나 쾌적합니까? 300개 넘는 학원이 있는데 골라서 보내는 거죠, 그죠? 골라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을 혹시 중3부터 고3까지 영어 학원을 찾는다면 그 윤간의 쌈밥집인가 윤신의 쌈밥집 그 건물에 있습니다. 제2학원, 제2영어학원에 보내주십시오. 또 국어, 고등부 국어를 찾는다면, 지금 뭐 예비 고1부터 이제 찾는다면 거기 제2학원에 윤태환 국어 선생님에게 부탁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백마마을에서 이종학원을 운영했는데 끝까지 남아서 정말 의리를 지켜줬던 9년 넘게 근무했던 걸 기억하는데,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영어학원이나 고등부 국어학원을 찾는다면 그 제2학원 미래부동산 그 위에 있습니다. 사진관 그 위에 있습니다. 3층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늘 일산 동구와 서구가 늘 10위권 안에 10년 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 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25년, 27년간 이 입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25년, 27년 걸렸습니다. 뭐 지금 저쪽 뭐 삼성지구, 뭐 어느 지구 이쪽 얘기하고 또 창릉지구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대단히 기획도시가 된 게 아니죠. 거기는 말 그대로 단위 지구별이에요. 그죠? 풍동지구, 뭐 식사지구 이런 것처럼 사람들 지금 거기 안 가잖아요. 뭐 속상하라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투자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산에 특히 동구, 서구, 일산역과 이 백마역. 근데 일산역은 지금 갭 투기할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 백마마을에 좀 아직 강촌마을에 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뭐 일산 전역에서 저한테 매물이 지금 오늘도 6건, 어제는 1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굉장히 많이 강선마을, 강촌마을, 문촌마을 하여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은 일산에 사는 실거주자 이 사람들만 저한테 아파트를 사겠다고 문의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최근 2주 동안 7명이나 제 얼굴 보지도 않고, 물론 저도 못 봤습니다만 전화통화로, 그것도 다 양타였습니다. 우리 물건을 팔았으니까. 어쨌든 7건이나 보지 않고 전국에서 저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저한테 매물을 내놓는 게 훨씬 더 거래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가까운 지역에도 꼭 물건을 내놓고 아파트 팔 거면 지금 적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도 물건을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3202-7031번입니다. 이상 오늘 주제는 일산 아파트 가격 묻고 더블로 가자입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건 6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이제 피를 붙여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되니까.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뭐 10% 30% 내던 거를 배제했으니까 괜찮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거주에서 이제 보유,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보유만 하면 됐고, LTV, DTI 강화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호재이죠, 그죠?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사도 그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연봉을 벌게 될 겁니다. 투기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토지 보상금이 이제 쫙 풀립니다. 3기 신도시에 배정된 토지 보상 금액만 45조입니다. 45조. 지금 창릉 킨텍스에서 쭉 가서 이쪽으로, 여기쯤 이제 창릉인데,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토지가 이제 다 보상을 받겠죠, 그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땅 이제 안 삽니다. 살 땅이 없어, 이쪽에 다 개발돼서.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를 다시 이제 대토를 받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와서 역세권에 아파트를 사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게 어디냐? 강촌마을, 백마마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그 아파트 가격을 규제를 통해서 잘 잡았어요, 그죠? 잘 이렇게 순탄하게 잡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살짝 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인가? 뭐 용어도 어렵습니다. 화폐개혁. 그러면 지하경제인데 숨어있는 화폐들을 끄집어내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미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는 뭐 없던 일로 그냥 해버렸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을 야기시켰냐면, 지하경제에 돈 좀 꼬불쳐놨던 사람들이 두 가지에 투자합니다. 하나는 금괴에 투자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금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뭐 10억 단위를 그 골드바를 계속 사서 뭐 어떤 그 또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는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 골드바는 10억 원짜리 골드바를 사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막 달려들었던 거예요. 돈 좀 있는. 지하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1,000원이 1원 되니까, 1,000원이 1원 되니까 화폐 가치가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물 가치는 당연히 상당히. 그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확률이 가장 높아서 사람들이 쫙 재건축, 재개발에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값이 잔잔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 불을 지른 게 아까 말씀드린 30대가 이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거든요. 투자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외로 실거주 30대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쫙 올려놓고 있고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화폐개혁 발언은 쓱 들어갔습니다만, 아무튼 일산이 왜 서울 지역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했냐면, 보통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2달 있다가 일산에 도착했거든요.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강남 집값이 오르면 한 달 동안 서울의 전역에 걸쳐서 막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일산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서울 벌써부터 집값이 올랐죠, 그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집값을 결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 금리, 정부의 각종 규제, 이 4가지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 면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양시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죠? 창릉 3기 신도시에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각종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묶어놓은 거 이거 풀어서 거기다 그냥 아파트 지으면 서울 집값 금방 잡힙니다.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거죠. 각종 규제 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정의로운 어떤 순리를 믿고 시장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저처럼 부동산 공부 좀 한 사람을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진짜 탁상행정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통계 나온 거 보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저처럼 부동산 전문가를 뭐 결정위원으로, 조정위원으로 좀 반 정도는 넣어서 같이 전문적인 부동산 정책이 되어서 부동산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고객 여러분, 구독자 500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500명 축하 기념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